이번에는 54페이지입니다. 법정 상권 없는 건물의 차지권 주장이 이렇게 돼 있죠. 차지권, 여러분이 아셔야 될, 자, 이거 아셔야 됩니다.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데, 건물 주인이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등기부등본에 올리고 매월 지료를 주었다 그러는데, 땅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이제 너하고 더 이상 땅을 빌려주는 걸 안 하겠다 하게끔 되면은 민법에 의해서 건물 주인은 땅 주인에게 그러면 내 건물을 사라, 매수해달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차지권이에요. 그러면 얼마 하게끔 되냐면 그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가 건물이 얼마라는 게 감정이 되게끔 되면 땅 주인이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하게끔 되면 건물이 정식으로 땅 주인에게,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이 있는 건 조건이면은 제일 먼저 땅 주인과 계약을 해서 매월 지료를 지급하고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이 등기부등본이 있을 때에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보게끔 되면 이런 건물에 요 땅에 건물을 지었는데 여기에 보면 지적법상 도로는 없는데 건축물 관리장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근데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은 다른 거예요. 근데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등기부등본이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거는 차지권을 주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보면 이것도 이제 그 아시는 분이 저기 그 변호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매로 집어넣다 보니까 그 변호사가 다 검토해 보니까 건축물 관리장도 있고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다 한다 보니까 이거는 차지권 매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해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우리가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를 달라고 하니까 바로 변호사가 선임이 돼갖고 변호사가 차지권을 주장했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자, 제일 먼저 보시게끔 되면 여기 이 누구가 있다가 상속을 했죠. 이 누구가 이 상속한 걸 다시 증여해서 여러 명이 또 상속을 받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같이 상속을 받았던 6분의 2가 경매로 나온 건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먼저 이 3분의 1 지분을 경매로 나오니까 누가 낙찰을 받았어요. 받은 사람은 여기 보면 이 누구가 아니고 임 누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낙찰 받은 3분의 2하고 협작을 해서 이 땅을 3분의 2를 했던 걸 다시 사면 되는데 사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3분의 2를 낙찰을 받았다가 현재 주인으로 하고 있던 사람이 사지를 않으니까 할 수 없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땅이 전부 다 경매로 나왔고 건물은 매각 제외로 나온 겁니다. 내용이 이해가셨죠? 건축물 관리대장은 여기 보면 서누구로 되어 있죠. 서누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 건축 허가 날짜가 언제로 되어 있죠? 2004년 3월 20일에서 2004년 3월 21일로 되어 있죠. 허가 날짜고 착공 날짜가 하루 차이고 사용 승인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보면은 여기 보시게끔 되면 건축물 대장 생산 신청에 따른 대장 신청, 다시 말하면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 허가를 착공을 했는데 집을 다 지어놓고도 사용하고 있으면서 사용 승인을 받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로 해서 사용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사용 승인을 없이 건축 허가 받은 대로 건물이 다 지어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건축물 관리대장을 그대로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 3월 20일 날 허가를 받았고 21일 착공했는데 준공 날짜는 없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공유물 토지, 공유물 분할 경매로 나온 겁니다. 토지만 매각했는데 얼마로 나왔죠? 보면 5천만 원이 나왔죠. 여기 땅이 몇 평이에요? 199평이죠. 그러면 200평인데 여기에 진천군 그러면은 그 여기 진천군 백곡명이 어디냐면 안성 바로 밑이에요. 안성에서 고개 하나 넘어가면 바로 진천인데 제가 왜 여기를 안 하면 지금 그 포천에서부터 세종시까지 제2 경부고속도로 생기죠.
생기는데 어디 인처텐지가 어디 생기냐고 안성에서 생기기 때문에 안성에서 고개 하나 넘어오면 고개 넘어오는 게 여기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올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엔 여기 진천이지만은 고개 하나 넘어가서 고속도로 새로 만드는 거 올라타게끔 되면 서울로 30분 이내에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땅이 지금 얼마씩 갔냐면 60만 원에서 80만 원씩 갔던 땅을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199평인데 200평이 가까운데 얼마로 했죠? 5천만 원의 경매로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땅이 평당 25만 원의 감정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땅 가격을 너무 낮게 했구나 싶어갖고 이거 신건에 바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갖고 낙찰을 받아서 5천만 원에 있는 거를 5,555만 원에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을 받고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하고 지조 소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고 사실은 건물 주인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그 공투로 같이 했던 분이 한 분이 여기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노인네 부부가 살고 있는데 우리 그렇게 됐으니까 마음이 없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다 처리해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협상이 안 되는 거니까 그대로 소송 진행하자 해갖고 소송을 했는데 사실 이 소송은 우리 수강생들이 공투로 집어넣은 건데 여기 진천이다 보니까 제가 가깝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제가 직접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법인 이름으로 낙찰을 받았고 우리 공투 수강생들이 그리고 내가 법인의 대표다 보니까 내가 직접 참석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 제가 직접 참석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서 공유 분할할 때 여기도 팔리고 여기도 팔리고 여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는 여기하고 여기는 사지 않고 뭐만 샀냐면 여기만 샀습니다. 여기만.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이쪽으로 현황도로가 있긴 한데 한 번 더 떨어지면 우리가 이걸 살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 신권에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그냥 신권에 이것도 감정평가가 낮게 되니까 누가 바로 사버렸더라고. 이것도 바로 사버리고. 그러니까 신권에 다 낙찰이 다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뒤에 것도 내가 사고 싶었는데 다른 낙찰을 받아서 사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했지만 이것만 우리가 낙찰을 받은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낙찰을 받았는데 지적법상 도로 없죠. 여기 보면 지적법상 도로 없고 현황 도로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이 있고 자 여기 보면 지목이 대지고 생산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생산관리지역이 아니라 자연취락지구는 일반 주거지역과 같은 건물과 건폐율과 용적률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취락지구는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지적도상 도로가 없습니다. 현황도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소장을 했습니다.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 이게 소장을 내면 이것도 원래는 조정으로 넘겨야 되는데 제가 천막 갔더니 소장을 내고 갔더니 변호사가 나와 있어갖고 조정을 하는데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정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조정으로 넘겼는데 제가 조정을 하게끔 돼서 조정을 참석을 했더니 변호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상대편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나오는지 땅 주인이 나오는지 몰랐는데 한 10분 전에 제가 먼저 도착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 조정을 할 때는 진천에서 조정할 때는 판사님이 하지 않고 조정 대리인이 있다가 나이가 드신 분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가 조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땅 주인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땅 주인인데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볼 텐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물 주인이 땅을 산다 그러면 내가 팔을 거고 건물 주인이 건물을 판다 그러면 제가 건물을 살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한 3, 4분 있다 보니까 변호사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왔다 보니까 지금 건물주 되십니까? 했더니 예, 건물주 대신 온
변호사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건물 주인 나가라, 땅 주인 나가라 이렇게 할 것도 없이 조정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변호사한테다가 여기 땅 주인이 건물을 판다 그러면은 살 거고 건물 주인이 땅을 산다 그러면 땅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땅을 사시겠습니까? 건물을 파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건물을 주인이 땅을 산다든지 건물을 판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번쯤 건물 주인한테 물어보고 오시죠. 그러더라 보니까 그럼 잠깐만 기다립시오 하고 나가더니 전화를 하고 한 2, 3분 있다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어떻게 되셨습니까?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도 건물 주인이 땅을 판다 그러면 살 것이고 건물을 사겠다 그러면 건물을 팔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조정위원이 저한테 이제 그러면 그 건물 주인 외에 그러면 땅을 사실 수도 있겠네요.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땅을 얼마에 사실 예정이십니까? 그랬더니 저희들이 땅을 얼마에 샀나? 5,550만 원에 샀죠. 5,550만 원에 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6천만 원에 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보고 6천만 원 사겠다? 그러니까 나는 5,550만 원에 샀는데 6천만 원을 주게 사겠다는 얘기는 안 사겠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죠. 만약에 진짜로 살 마음이 있다 그러면 아니 제가 말씀하는 것보다는 땅 주인이 먼저 얘기하시게끔 되면 하겠다면 할 텐데 처음은 그런 말을 할 적이 생각 안 해보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나갔다 오더니 얼마를 사겠냐 했더니 6천만 원에 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조정위원이 나보고 땅을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 1억 2천에 팔겠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6천만 원에 사겠다니까 내가 1억 2천에 팔겠다고 한 겁니다. 나 안 팔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건물을 3천만 원에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보고 조정위원이 건물을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해서 500만 원에 사겠습니다. 했더니 더 이상 안 하고 조정불능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서부터 그 변호사가 조정할 마음이 없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얘기가 그렇게 나오니까 어깃장으로 5,550만 원 주고 산 거 알면서 6천만 원을 주고 사겠다는 거고 건물을 얼마에 팔겠냐고 했더니 3천만 원에 팔겠다고 하니까 나는 500만 원 사겠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처음서부터 그 변호사는 조정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나는 상당히 희한하게 생각했어요. 이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건물 주인이 아니고 이렇게 조정해서 어느 정도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고 어깃장을 놓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후에 알게끔 됐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소장을 내갖고 조정이 불능됐다 보니까 우리가 소장을 넣는데 조정을 했고 조정이 불능된 거 아닙니까? 조정이 불능이 되다 보니까 바로 답변서를 낸 겁니다. 건축주가 답변서를 낸 겁니다. 이게 변호사가 답변서 낸 거예요. 뭐라고? 이 명의로 소유권 보존 이용 등기를 경로화했습니다. 건물 등기 사항 증명서상 또 누구 이름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아까 상속을 여러 명이 받았죠. 그 중에서 한 명이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 땅 주인들하고 건물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처음부터 이거를 합의를 하지 않고 차지권을 주장하려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할 마음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임차해 주었고 이 사건 위 토지를 관리해 왔습니다. 건물 등기가 있는 토지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에 관하여 아까 얘기했죠. 건축물 관장이 있고 정식으로 토지주와 계약을 해서 임료를 주고 있을 때는 그 건물은 매수 청구권이 있다고. 이게 그런데 건물 등기가 있는 토지 임차권에 대하여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뭐야? 차지권을 주장한 겁니다.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서 누구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으며
따라서 동주에 의해 원고는 임대인이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 서누구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임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건물 등기에 있는 토지 임차권 대항력에 반하는 것으로 심히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등기에 있는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건물이 정식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매월 지료를 줬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료를 줬던 내용을 뭐냐 하면 근처에 있는 산소를 돌봐주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임료에 해당하다 보니까 여기는 차지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 변호사는 건물 땅 주인에게 협상을 하지 않고 차지권을 주장해서 건물을 우리한테 팔거나 아니면 지료만 주는 것으로 그냥 그대로 버티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법원에다 낸 게 토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토지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토지 임대 계약서 제출했습니다. 뭐라고 하면 을은 임대 토지 외 신축한 주택을 소유할 목적으로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다. 임대료는 을이 임대차 기간 동안 갑에 대신하여 갑 소유의 토지 및 인접 토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단 그 외의 임대료는 별도로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옆에 다른 땅을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이거를 임대차 계약서를 쓴 겁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하나 실수한 게 있어요. 건물 등기부 등본만 보고 이 변호사가 건축물 관리자를 안 본 겁니다. 저는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기 전에 건축물 관리자를 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건축물 관리대장이 만들어지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서 등기소에다 등기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 건물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건물이 등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을 매매하게끔 되면 등기소에서 건축물을 관리하는 구청에다가 누구누가 팔렸다 그러면 건축물 관리자를 관리하는 구청에서 주인이 철수해서 영위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먼저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야 등기 이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위의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을은 임대계약서 같이 나란하여 교환한다 했는데 언제 했죠? 여기 보면 날짜가 언제 했죠? 2014년 9월 1일 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 건축물 관리자의 허가는 아까 몇 년도 했죠? 2004년도 했죠. 4년도에 했는데 건물이 준공이 나지 건축물 관리장을 준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썼다가 2014년도에 아까 건축물 관리장을 올린 겁니다.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올리고 난 다음에 건물 등기부 등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축물 허가는 2004년에 받는 거고 건물 등기부 등본은 2014년도에 올린 겁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2014년도로 계약서를 썼죠. 그래서 제가 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 주인과 건물 허가를 받는 사람이 땅 주인을 땅을 빌려서 집을 지려면은 집을 짓기 전에 먼저 허가, 다시 말하면 땅을 빌려야 되는데 건축 허가는 아까 언제 났죠? 2004년도에 났죠. 2004년도에 허가 이런 착공일이 2004년도 아니에요. 근데 땅을 빌리는 걸 언제 빌렸죠? 14년도에 빌렸죠. 제가 판사님한테 얘기했죠. 아니 어떤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려면은 건물을 짓기 전에 땅을 빌리는 것인데 어떻게 건물을 다 지어놓고 10년 있다가 땅을 빌리냐? 그게 말이 되느냐? 나는 이거는 이 나중에 계약서를 위조한 거다.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바로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참 이상합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빌리면은 건물을 짓기 전에 빌리는데 어떻게 건물을 다 지어놓고 10년 있다가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판사님이 그건 내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요. 이렇게 재판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변호사도 아차 자기가 실수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로 건축물 관리장을 띄워보고 보게끔 되면 다시 준비 서면을 했어. 뭐라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시기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누가 2004년에 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이 일대에 과거 항공사진이 벌타뼈할 때 이미 이 사건 건물은 완공되어서 위와 같은 피고의 누수 주장은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피고소인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뭐라고 답변하면 2014년경 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누구는 2004년 3월 20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 점 착공했고 이 사건 건물의 주요 부분이 시공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및 마각 공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피고 누구누구와 소위 누구야 간 친척을 모이면서 이 사건 건물을 이사하며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필요했고 이에 피고 서 누구는 2014년에 이 사건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및 마감 공사를 완료한 후 2014년 8월 20일 피고 소영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본인이 한 바 이에 원고들은 편의상 2014년경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었다고 표현하였을 뿐입니다. 판사님이 이걸 인정하겠어요? 건물의 신축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는 피고들이 항변 사실에 있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논점인 바. 참 내가 이 소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변호사들이 답변서를 내고 변호사들이 주장을 가끔가다 이렇게 보는데 참 뻔뻔하지 않으면 변호사 못해. 어떻게 이런 답변을 내놓는 것 자체가 우리 일반 사람들 같으면 자기도 아니면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변호사 같아. 그냥 자기가 잘못 주장해놓고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아니 건축 허가 받을 때 땅 주인한테 사용수납을 받는 것이 건물은 다 지어놓고 입주할 때 사용수납을 받는다고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신축 시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이 사람이 이 변호사는 모질한 사람이 아니면은 뻔뻔한 사람이야. 변호사 다 그래요. 네? 변호사 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참 사실은 이 날짜를 맞췄다고 하더라도 근처에 밭을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임차료를 줬다는 것은 판사님이 인정 안 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정식으로 입금한 사례 있죠. 입금한 사례가 있을 때에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번에 보면 그 건물이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 창고 주인이 달랐는데 그 창고 주인을 헹궜던 것이 차지권이 인정됐던 것이 마을의 청년회에서 빌려가지고 청년회의 격리장부에 매달 15만 원씩 지불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차지권 딱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 창고를 다 쓰러져가는 창고를 땅을 3천 몇백만 원 주고 산 낙찰을 받았는데 창고를 5천만 원 주고 샀게끔 판결이 그렇게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되다 보니까 판결 뭐라고 했죠? 위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121만 원. 다시 말하면 그동안 지료가 쌓였죠. 지료가 쌓여있는 거 170만 원 하고 월 17만 3천 원에 빌린 걸로 돈을 지급하라 하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수강생이 갔는데 보니까 120만 원 해놓고 그 17만 원 3천 원 내라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 그 사람들은 17만 원 3천 원씩 내가 못 산다고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를 간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언제 이사 간다면 12월 30일 이사 갔어요. 이게 판결이 언제 나왔죠? 22년 9월 4일까지 토지 인정, 9월 4일이지 않습니까? 9월 4일인데 이거 판결문 다 받아보고 엄마 12월 30일 이사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갔어요. 갔더니 이삿짐도 다 싸고 보따리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겠냐 그러길래 내가 건물 내가 사주마. 얼마 사주겠냐 그러길래 내가 얘기했듯이 500만 원 내가 사주겠다. 했더니 이제 500만 원에다가 이 120만 원에다가 이 사람이 나갈 때까지 9월 4일 때부터 12월까지 또 나가니까 한 5, 6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500만 원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한 200만 원 빼고 나면 300만 원 받아가지고 나가야 되거든. 그 이제 내가 그 120만 원 빼놓고 여기서 이제 판결문 받은 때부터 나갈 때까지 17만 3천 원 받겠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서 보따리 다 싸고 있더라고요. 싸고 있는데 제가 다 보따리 쌌는데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동네 사람은 또 누군데 불러가지고
침대 뭐 이런 건 다 줬더만. 그 아들네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땅 말고 땅이 우리가 산 땅 말고 땅 3개가 있었죠. 3개의 지분이 같이 갖고 있었죠. 그 3개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으니까 지분으로 자기 지분만큼 다 받았으니까 배당으로 받은 돈이 있는 거예요. 그 배당으로 받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사지 않은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억 정도는 그 배당으로 받았는 겁니다. 근데도 안 산더라고. 야, 그런가 보다 했더니 날 보고 보따리를 싸면서 에어컨 좀 사가지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에어컨이 뭐 하면서 나보고 겨울인데 에어컨 틀면서 에어컨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내가 에어컨 그거 사줄게, 뭐 사게, 그러니까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50만 원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때 또 입이 찢어지더라고. 그들이 그때서야 이제 그 50만 원 주고 내가 주겠다 하니까 그러면 얼마를 달라고 하면서 기름이 없는데 기름을 얼마 들어가고 이사 가는 데까지 기름을 다 써갖고 기름이 없더라고. 그래서 주유소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저기 뭐야 번호 가르치면서 기름 넣으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서 기름 넣고 있으면서 나중에 이거를 이사를 가고 이걸 파는 데까지 제가 겨울이니까 또 얼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은 내가 가서 이 집에 가서 잤어. 하루 너무 추워가지고 또 그 뭐야 수도가 얼었어. 그리고 또 뭐야 그 선풍기 그 온 드라이기 가지고 녹여가지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팔고 나왔던 겁니다. 그랬던 사례입니다.